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루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이미 신혼집에는 한 달 전부터 제가 먼저 입주해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결혼 전날이라서 남친이 친구들을 만나고 난 후로 늦은 시각에 잠깐 들렀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러더군요. 형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잠깐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괜찮지? 그래?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오셔서 할 얘기가 뭘까? 글쎄, 들어보면 알겠지. 곧이어서 아주버니가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내일 결혼식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해요, 재수씨. 네, 어서 오세요. 저도 들어도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동생한테만 해줄 얘기라서요. 네, 그러세요. 편히 말씀 나누세요. 전 안방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동생하고 저기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 되죠. 라고 하면서 남편의 형이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참이나 있다가 나오더니 남친의 형은 내일 예식장에서 보자고 하면서 나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이 더 궁금증을 자아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면서 알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좋은 일을 앞두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결혼해서 잘 살라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얼버무렸어요. 굳이 말하기 싫었는데 더 캐묻지 않았어요. 내일 내 결혼식을 위해서 함께 있어줄 친정 동생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 깊이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의 형은 특별히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아들을 둘 낳고 형수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산다고 들었어요. 남편의 형수는 은행에 비정규직 창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남편의 형이 제 밥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늘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형은 처음부터 백수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남편의 형수가 다니던 은행 직원이었어요. 거기서 남편의 형수를 만나서 사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은행의 정규 직원이었던 남편의 형은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자랑이셨대요. 명문대 졸업을 한 데다가 은행에 곧바로 취업을 해서 처음엔 남부러울 게 없었던 터라서 솔직히 남편의 형수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형이 회사 내에서 상사와 트러블 때문에 은행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일마다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장남인 남편의 형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을 모두 다 남편의 형에게 다 날렸다고 했어요. 그러고 또 시어머니는 쉬쉬하셨다네요. 왜냐하면 남들이 알게 되면 큰아들의 낯이 깎이는 일이고 기죽이는 일이라면서 절대 티내지 말고 다른 데다가 말도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대요. 다 잘해보려고 한 짓인데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 어쩌겠냐시면서도 한숨을 쉬면서 남편에게 넋두리를 하시곤 했대요. 혼자서 돈을 벌어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큰며느리가 혹시나 백수로 있는 큰아들을 기나 죽이지는 않나 의심만 하시곤 했대요. 그래서 남편의 형수도 시댁에 발길을 끊은 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식에는 참석은 하겠다고 연락은 왔어요. 남보기 좋은 그럴싸한 사업이나 찾으려고 했던 남편의 형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백수로 세월을 낚는 동안에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착실하게 모아놓은 돈으로 대출도 받고 해서 신혼집도 장만을 하고 결혼식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남편 형한테 돈을 다 날려버리고 없는 상태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얼떨하게 결혼식 준비를 했어요. 저희 친정도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고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편과는 결혼 반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도 남편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약간의 결혼식 비용을 도와주신 것 외에는 시댁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남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누나, 갑자기 매형이 나한테 신랑 측 축의금을 받아달라고 했어. 신부 측 축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남동생에게 신랑 측 축의금도 함께 받아달라고 했다니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신부 측의 여동생을 앉히고 신랑 측의 축의금을 남동생이 받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 화장하는 샵에서 만나 남편에게 물었더니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길어. 내가 신혼여행 가서 다 말해줄게. 축의금은 처남한테 잘 받아서 나한테 달라고 했어. 어차피 남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결혼식이었기에 축의금 한 푼 한 푼이 귀하긴 했어요. 그것을 외식비나 식사비 등 치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동생을 불러서 축의금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어요. 내가 직접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일러두었어요.
각자 결혼식 하객들을 맞이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혼선이 올 수도 있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참 웃기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축의금을 받고 있으니까 아주버니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더래요. 신부 측이 축의금을 받을 일이지 왜 사돈총각이 신랑 측까지 받고 있냐며 자기가 직접 받을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옥시인각신했는데 그것을 본 남편이 아주버니에게 그러더래요. 내 결혼식을 팥돈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히 가주는 게 어때? 잠깐이었지만 아주 험악했다네요. 그리고 남동생에게 남편이 그랬대요. 어느 누구도 나와 누나가 말하기 전까지는 축의금은 손도 못 대게 해. 부탁해 처남. 시어머니도 신부 대기실로 나오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그러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사돈총각이 축의금을 받고 있냐? 어머니, 오빠가 일부러 맡겼다고 했어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긴 뭘 물어보냐? 판이 네가 그렇게 시킨 거겠지. 그 축의금 엄연히 우리 신랑식 돈이다.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마라.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어요. 지금 웨딩드레스 입은 행복해야 할 신부 앞에서 별 거지 같은 소리를 하시고 자빠져 계시더라고요. 옆에 친구들도 있고 사촌 친구들도 와 있었는데 어찌나 창피하던지 한마디 쏘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오히려 남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축의금을 절대로 나 말고는 주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했더니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나갔어요. 패백도 생략을 했고 주례도 생략을 했고 함께 써온 결혼 서약서를 낭독을 하고 친구들의 축가를 받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마쳤어요. 그 사이에 망할 아주머니가 자기가 결혼식비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축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남동생은 결혼식 비용 모두 다 매형이 직접 하니까 걱정하지 말랬더니 왜 사돈총각이 신랑 측 축의금을 들고 주지 않냐고 지랄을 떨더래요. 완전히 축의금을 갖고 도망치려는 도둑 신보가 아니겠어요. 동생들한테 양가에 들어 축의금을 고스란히 다 받아서 신혼여행지에서 밤새 내내 오신 분들의 이름과 액수를 기록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께 정성껏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남편에게서 들을 수 있었어요. 도대체 아주버니랑 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왜 그러신 거야? 사실은 어제 저녁에 형이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 축의금 자기가 받고 싶고 그 돈은 자기가 알아서 쓰겠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도 땡전 한 푼도 안 보태는 인간이 축의금을 먹겠다 하더라. 진짜로 그랬어? 어이없네. 그리고 남편이 더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우리 형이 글쎄 자기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엄마를 설득을 해서 팔아 쪼개서 둘이 똑같이 나누자고 하더라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던데. 인간도 아니야. 어쩌다가 저렇게 돼버렸는지 참 안타깝더라. 그럼 어머니는 어디에 사시라고? 그러게 말이야. 형이 모시고 살 거냐고 했더니 그럴 순 없단다. 그렇지 않아도 형수가 혼자 벌어서 겨우 풀칠하고 사는 형편에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뭐야? 우리 보고 모시고 살란 말이야? 딱히 그러라곤 하진 않았지만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거지. 정말 답이 없는 아주버니였어요.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돈도 다 날려버린 주제에 완전히 거지 깡통을 만들겠다는 속셈이었어요. 어떡하든지 돈만 빼낼 공리나 하고 자빠져 있고 시어머니 안중에는 눈꼽만치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도 시댁에는 시어머니 외에는 선물은 사오지 않았어요. 신혼집에 도착을 해서 시어머니께 잘 다녀왔다고 인사전화를 드렸어요. 오냐, 잘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이만 쉬고 내가 내일 너네 집으로 가마. 갑자기 왜 우리 집 오시겠다고 하는 건지 이상했어요.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희 둘 다 출근해요. 주말에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지 않니? 나 여기 집 내놓기로 했다. 집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예 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란다. 네? 들어와 산다고요? 못 들었니? 네 서방이랑 다 의논했다고 하던데. 암튼 내가 간단한 짐만 들고 너네 집에 갈 테니까 그리 알고 너도 일찍 퇴근하고 와라. 알았니? 아니요, 몰라요. 오빠한테 확인해보세요. 전 들은 적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셨어요. 내일부터는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끊으셨어요. 남친도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어요. 누구 맘대로 시댁집을 파냐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래요.
누구 맘이긴 누구 맘이냐? 큰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팔아서 장사 미천이라도 해야 한다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형 집에 가셔야지 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네 형 집에 가니? 식모살이밖에 더 하겠니? 손자들도 둘씩이나 봐주고 내 인생을 어쩌라고 그러냐? 집 한 돈을 형한테 싹 다 주고 빈손으로 낯짝도 두껍게 오시겠다고요? 전 그럴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할 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저희 신혼집으로 쳐들어오셨어요. 오시는 시어머니를 문을 안 열어줄 순 없어서 열어드렸더니 다짜고짜로 그러셨어요. 난 오늘부터 여기서 살 테니까 그리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대충은 오빠한테 말은 들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주버니에게 돈 줄 생각으로 집을 파셨으면 당연히 아주버니 집으로 가셔야죠. 지금 바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제 두 손을 붙잡고 그러셨어요. 실은 그 집을 팔아도 몇 푼 남지도 않는다. 다 지석이가 대출받아서 써먹어서 말이다. 내가 어떻게 지석이네 집에 가냐. 며느리가 혼자 벌어서 겨우 사는데 나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희네는 둘이 보니까 좀 낫지 않겠니? 어머니, 처음부터 저희가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이렇게 작정하신 거 다 알아요. 돈은 아주버니네 다 주고 알거지가 되니까 저희한테 기대서 사시려고요. 끝까지 아주버니 형편만 생각을 해주시네요. 축의금도 뺏어가려고 큰 난리를 치더니 어머니 집까지 다 쏙 빼먹고 말이죠. 어쩜 그런 개망나니를 아들로 두셨어요? 뭐야?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아주버니를 그딴 식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하늘 같은 아들 집으로 가서 떠받들고 사시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미쳤냐?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뭐라고 나가란 말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바깥에서 듣고 있다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엄마, 당장 나가세요. 형한테 갈 일이지 왜 여기 와서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럽게 엉엉 우시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네 형수가 나를 얼마나 원수 보듯이 하는데 내가 거기로 가서 무슨 구박을 받으면서 살라고 그러냐. 완전히 배짜라식으로 진을 치고 자빠져 계셨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식구들 모두 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당분간 남편과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고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이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친정 아빠가 러닝 셔츠 바람으로 신혼집 거실을 활보하고 동생들이 시어머니가 진을 지고 있는 방에다가 개인 물품들을 가져다 놓고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신혼집을 다시 매물로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동안만 친정집과 신혼집을 바꿔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아주버니 꿰매 넘어가서 살던 집도 팔고 만만한 아들네 집에 와서 살면 되겠다고 조화를 하더니만 아들 내외한테 팽당하고 외롭게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물론 시어머니 아주버니네는 연락을 끊고 삽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좋아 죽고 못 사는 하늘 같은 큰아들네와 함께 사셔야죠. 다 퍼줬으니 퍼준 만큼 대우받고 사시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